이 군함은 석탄 운반선입니다. USS 주피터로 최초로 파나마 운하를 넘어 항해를 한 수송선으로 기록되었죠. 딱히 특이한 점도 없고 특출나지도 않은 수송선이었지만 항구로 돌아와 개장 작업을 진행했는데 군함으로 개장하여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최초의 항공모함 CV-1 랭글리로 말이죠. 1922년 진수된 이 항공모함은 후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기반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랭글리 이후 항공모함은 발전을 거듭했고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추축국을 꺾고 바다의 재앙으로 군림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한 CVN-78 제너럴 포드급 항공모함까지 실전 배치했는데요. 2022년 항공모함을 운영한 지 꼭 100년이 지나 그 의미는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운영 100주년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항공모함 003형 항공모함 푸젠이 진수되었다는 소식 말이죠. (2022년 6월 17일) 중국의 항공모함 푸진이 진수되었습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며 두 번째로 독자 건조한 항공모함인데요. 이로써 중국은 항공모함 세 척을 보유해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수리, 한 척은 보급을 하는 3교대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푸젠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성입니다. 하필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성을 이름으로 지명한 탓에 대만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중국의 팽창을 한층 경계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국제 정세는 물론 개봉한 영화 탑건에 대한 중국의 언론 반응을 보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해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캐토바라고 합니다. 스토바 방식의 장점은 캐토바 방식처럼 사출기를 항공기 노즐과 연결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항공모함 운영에 드는 인원과 예산을 줄이는데 유리하죠. 중국은 랴오닝함으로 얻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랴오닝과 비슷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데요. 바로 002형 항공모함인 산둥함입니다. 산둥함은 랴오닝함과 달리 중국 내에서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으로서 2017년에 중국은 항공모함을 독자적으로 건조 및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사실상 자매함이라고 할 정도로 외형이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건조국이 소련이냐 중국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이 둘은 문제점을 함께 공유합니다. 001형 랴오닝, 002형 산둥함의 모체는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입니다. 이 군함은 항공모함이 아닌 항공 중순양함으로 기획된 군함이죠. 소련의 기본적인 전술은 미 해군 항공모함이 발견되면 항공모함에게 미사일을 집중 공격해 함대 대공 방어망을 돌파하는 호화 전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적으로 군함의 미사일을 적재하는 데 신경 썼는데요. 다만 자신의 위치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함대가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 항공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미사일 순양함이 필요했고 그 요구 조건에 맞게 건조된 겁니다. 항공기는 적 항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캐터펄트 사출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았고 스키점프대를 이용해 자체 중량으로만 이륙해도 충분했지요. 하지만 중국은 소련과 같은 중순양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정확히 같은 역할을 하는 바다 위의 공항, 항공모함을 필요로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에 집중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003형 항공모함 푸젠의 등장이지요. 푸젠은 랴오닝, 산둥함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재배 수량 85,000톤으로 만재배 수량이 6만 톤 정도 되는 랴오닝과 산둥함과 비교해 거대해졌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선수 부분입니다. 랴오닝이나 산둥함처럼 스키 점프대가 있는 선수가 아닌 평갑판에 캐토바식의 항공모함을 건조했습니다. 특히 전자식 캐터펄트를 바로 적용했다는 게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전 항공모함들은 증기의 힘으로 항공기를 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자식 캐터펄트는 전기의 힘으로 항공기를 가속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미국의 신형 항공모함인 제너럴 포드급 항공모함에 처음 도입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중국의 첫 캐토바식 항공모함이 전자식 캐터펄트인 점은 인상적이지요. 항공갑판도 이전 항공모함과 비교해 넓어지면서 더 많은 항공기를 적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푸젠 또한 한계는 명확한데요. 원자력 추진 체계인 미국의 항공모함에 비해 재래식 추진 기관을 사용하기에 항속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보급함에게 보급을 하면 되지만 전자식 캐터펄트는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과연 캐터펄트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발전량이 되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핵 추진 기관은 막대한 에너지 덕분에 전자식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데에 문제없을 정도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푸젠의 경우 재래식 추진 기관이기 때문에 발전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공개된 정보로는 캐터펄트는 총 3개이고 중국판 이지스 레이더도 함께 보이는데 말이죠. 과연 이 3개를 제대로 사용하면서 레이더도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발전량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그런 의문을 염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수식 당시 캐터펄트 부분을 가린 채 진수식 행사가 진행되었지요. 거기다 아직까지도 엔진 추력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작전이 힘든 J-15 전투기와 아직 양산이 되지 않은 FC-31 등 제대로 된 전투기가 준비되지 않은 점도 푸젠과 함께 중국 항공모함이 품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푸젠함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호기롭게 등장하며 중국 최초의 캐토바식 항공모함, 두 번째로 전자식 캐터펄트를 장비한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재래식 추진 체계에서 오는 항속거리 문제, 전자식 캐터펄트의 발전량 문제, 함재기 문제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 해군의 성장과 팽창은 단순히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은 기술군입니다. 장비의 질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할 사람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현재 미군이 세계 최강 해군을 보유한 이유도 100년 전부터 시행착오를 거치며 항공모함을 다듬고 인력 육성과 보충을 끊임없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화 운영은 미국은 물론 한반도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도 충분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니까요. 비록 미 해군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의 항모 전단이지만 J-15는 엔진 결함 및 문제들이 해결돼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고 5세대 전투기인 FC-31을 생산하는 등 자신들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을 보며 짱깨라고 비하하며 중국군을 얕잡아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항상 미국과 비교하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하죠. 그러나 중국의 팽창은 현실이며 별일 아닌 듯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은 중국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외교나 국방 전략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